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달려라 휘트니스 3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4호점, 5호점도 지금 오픈을 계획 중인 송진유 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를 불러주신 곳이 본점. 다른 지점은 뭐 해머 오피셜이나 파나타랑 이제 해머로도 막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불렀을 거 아니야. 다른 지점이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굳이 여기를 뽑은 이유가 있는지. 일단 여기는 클래식함과 약간 그 최신형의 조화가 어느 정도 어우러져 있는 헬창스러운 그런 센터. 처음엔 제가 뉴텍으로만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한 대씩 이런 식으로 한 4년 정도 모으고 하다 보니까 피와 땀과 눈물과 애정이 가장 많이 실린 센터가 여기 1호점이라서 보니까 밑택이 있더라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둘러보기 전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달려라 휘트니스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그 휘트니스라고 혹시 아실까요? 아 이거 자, 말하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머신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기억에 딱 각인될 만한 그런 네이밍이 뭐가 있을까? 뛰어라는 좀 그렇고 달리자. 딱히 네. 의미는 없으니까. 네. 이 너틸러스 체스트, 스타트랙 체스트, 뉴텍, 얘는 이제 뉴텍 숄더가 구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프레스 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라인인데 왜 이런 머신들을 구비해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틸러스라는 브랜드가 특히 이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뭐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척골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가변 저항이 좀 굉장히 극적으로 저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레스하는 동작에서 여기서 가변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모멘텀이 일어나서 그거와 동시에 동선 자체가 지금 보이면 약간의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가변 저항과 곡선을 이루는 그 수축 지점이 엄청나게 좀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핀 방식의 이제 머신들이 벨트가 있고 와이어가 있어요. 이제 벨트 같은 경우에는 닿는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직결감 있고 뭔가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좋아해요. 아니,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게 미스터 올림피아 탑3 니거커가 사용하는 기구 머신마다 이렇게 붙어있어서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본인이 뭐 롤 모델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보디빌더가 사용을 하는 머신이구나. 약간 그런 소소한 재미 같은 거를 좀 찾을 수 있게. 그 옆에 이제 스타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저는 네. 이 머신을 좋아하진 않아요. 무게 전달이 이 한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고중량으로 했을 때는 머신이 돌기도 하거든요. 그죠. 저는 그래서 조금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네. 이 머신을 두신 특별한 뜻이 있으신지. 그 아시다시피 플렉스 피트니스 엄청 옛날에 막 60, 70년대 그때 나온 그 회사에 이제 스타트랙으로 편입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막 다 까져 있고 좀 약간 도색들이 좀 바래져 있고 그래서 얼핏 봐서는 그냥 뭐 별거 아닌 머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딱 하나의 그 도로로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길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때려 박는 직결감 자체가 굉장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렇게 또 모멘텀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가변 저항 세팅 값이라든가 더 단순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라는 느낌과 좀 약간 비슷하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좀 세팅 한번 근데 이게 해봤습니다. 사실 네. 옛날 기구들을 좋아하시는 관장님들은 왜 그걸 살 수밖에 없냐면 지금만큼의 이제 철근값이 비싸지도 않았고 해서 이 무게감이 진짜 엄청나요. 프레임 자체도 사실 옛날의 머신들은 이제 통프레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그 옆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네. 교체를 할 건데요. 아직 안 물어봤는데. 아니요. 아니 물어보지 않아요. 교환 교체를 할 거래. 교체를 할 거라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스트 머신은 가변 저항이라는 게 설정이 될 수가 없죠. 잠깐만. 토처로 넘어와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쵸. 이 어드밴스는 사실 좀 방금 앞전에 그런 머신들과 비교해서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바꾸실 거다?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여기 달려라 휘트니스 와서 조금 재밌었던 요소는 파나타를 내가 계약했다. 견적서를 놔버려. 그러니까 운동도 운동인데 이거 붙여놓는 거 보는 재미가 있어. 이게 뉴텍 숄더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좋았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요즘 워낙 머신이 좀 많이 네. 보편화되면서 네. 조금 홀대받는 게 아닌가. 숄더는 진짜 쓸만하다. 쓸만하다. 네. 체스트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운동 초보자분들은 컨버진 각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운동감을 찾기엔 좋은데 중급자 이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꺼려하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후 세대들은 저희가 몇 번 담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너틸러스 공통적인 프레스, 어떤 두꺼움과 안정성, 척골에 대한 안정성 확보라든가 벨트 형식의 어떤 쫀쫀함에서 오는 그런 구조. 이 구조가 보면은 약간 프레스 자체가 살짝 어깨 앞쪽으로 밀게 돼 있거든요.
수직으로 미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그렇죠. 움직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전체적으로 보면 MTS 같은 경우도 이런 벨트가 달려있는 거 제가 극찬을 했던 것처럼 네. 이런 벨트 형식을 좋아하는데 이 너틸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와이어 형식도 있고 이런 벨트 형식도 있는데 둘 중에 굳이 얘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벨트 형식이 관리만 잘 되면은 와이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뭐 먼지나 아니면 기름 같은 게 많이 묻으면은 어쨌든 간에 운동감 자체가 좀 변하고 하지만 저희 센터는 이런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벨트식의 그 피노드 모가 머신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이 벨트 나왔었어요. 네, 케블라. 근데 네, 이제 네. 저는 업체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홀대받았던 이유가 그런 이 벨트만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런 캠에서 오는 그런 원리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좀 잘 이끌어낼 수 있고 더 좋은 운동감과 수축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캠을 잘못 설계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도저도 아닌 머신이 맞아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너틸러스의 캠 기술력에 있어서는 의견을 다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라인을 쭉 한번 둘러볼 텐데 저희 PT님께서 지금 배터리 갈고 오다가 화장실 잠시 들렸는데 좀 놀라운 걸 봤다고 합니다. 광주 달려라 위트니스는 일단 화장실에 똥 싸는 자세부터 안내가 되고 주사기 집에 가져가라. 사실 근데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고충으로 좀 몇몇 분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똥 싸는 자세를 안내해 주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힙인지를 많이 주고 해버리면은 아, 힙힌지를 좀 줄여야 되는데. 네, 힙인지를 너무 많이 주고 해버리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뭐 치우면서 약간 애로사항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청소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아이소 해머 스트렝스 머신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담았지만 닉 워커가 사용하는 기구, 브랜든 핸드릭스, 크리스 범스테드가 사용하는 기구, 조금 좋은 기구 같은 경우 관장님이 딱 이렇게 다 해놨어요. 다음 리뷰는 데니스 제임스. 사실 요즘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는데 2세대 정도 되는 데니스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너틸러스의 이거 캠 기술력이 정말 이게 돋보이는 기구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캠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꺾여요. 각도가 한 번 더. 굉장히 고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진짜 이게 중량도 안 날리거든요. 가변 저항도 막 엄청 막 바뀌지도 않고. 백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운동하는 제스트짐에도 있었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아래로 디클라인으로 이제 백플라이를 할 수 있는 머신이에요. 근데 그 튜빙 밴드가 이렇게 꺾이면 힘 작용점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캠축을 이제 설계한 게 사실 조금 놀랍기도 해요. 근데 이걸 리어 델트로 하면 뒤져요.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대로 이제 백플라이 이거 그쵸. 리어 델트 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각도가 나와요, 진짜로. 옆에 보시면 이번엔 빅 라미가 사용하는 기구. 요 해머 스트렝스 이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어요. 그쵸. 모든 관장님들이 이걸 다 대놨어요.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완전히 그냥 늘려져 있기 때문에 왜 빅라미 같은 애들이 이걸 사용을 하냐. 걔네들 이제 보조를 2명, 3명을 껴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점인데 요거 그쵸. 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옆에서 보시면은 미세하게 한 각도가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살짝 누해져 있거든요. 전거근의 활용이 굉장히 처음에 용이하게 돼 있어요. 가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등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전거의 활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해요. 옆에 보시면 이제 파나타 체스트 프레스인데요. 파나타 체스트 프레스를 이렇게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나타 특유의 이 펜터그래프 구조라고 하거든요. 약간 통제되면서 약간 부드러우면서 또 어느 정도 좀 묵직한 어떤 그런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나타 머신은 이렇게 약간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이제 대부분 이제 체스트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해머 스트렝스도 그렇고 무빙암 위에 중량물을 적치하고 어깨 선대로 그대로 밀기 때문에 어깨의 부담이 오히려 해머 스트렝스는 좀 덜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완전 수축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은 우리 보디빌딩 규정 포즈 중에 뭐 사이드 체스트도 있고 그리고 번외적으로 모스큘러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가슴이 완전 수축을 하려면은 상완골이 약간 아래를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 머신에 좀 도입을 해본다면은 약간 하향 궤적을 이렇게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의 완전 수축을 이끌어내는 머신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들어갔고 제 그렇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네. 이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 견갑대가 그쵸, 진짜 그쵸. 아래쪽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수축이 용이하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그 네. 궤도가 밑에 쪽으로 수축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 끝점에서 날아가는 느낌이 나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중력에 반해서 하는 트레이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중력이 땡기는 방향으로 뭐 수직은 아니지만 약간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엔드 포인트에서 조금 더 나아갈 때 그 날아가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닐까. 사실 체스트는 저는 해머 아이소 저쪽에 있는 거를 더 주로 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네. 플렉스 레버리지 아시죠? 체스트 네네네. 머신.
그 머신도 이제 무게추가 아래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데 그게 좀 유일한 단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폰 레버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원판이 밑에서 시작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랑 위에서 시작해서 밑에서 끝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운동하실 때 보시면서 아 이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무겁구나 라고 보시면 또 운동할 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너틸러스 인클라인 프레스가 있는데 이것도 가변장이 작용을 하거든요. 버티컬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끝지점으로 가서 모멘텀이 그렇게 막 심하게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그 모멘텀을 세게 줘버리면은 가슴 상부에서 어깨로 너무 이게 전달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잘 설계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설계된 머신이다. 그래서 네네. 제이 커틀러가 근데 제이 커틀러가 지금 이 그냥 엑스플로드예요. 아니죠. 일단 더듬기 시작하시는데 네, 물론 뭐 저 같은 애들은 잘 없는데 저는 또 그걸 찾아내버리니까 그래서 또 옆에 보시면 팩틱 플라이 머신이 있는데 뉴텍 팩 플라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좀 별로거든요. 왜냐면 이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캠 도르래 힘의 전달 조금 약간 거리가 멉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저랑 변 사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 뉴텍 사장님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머신은 머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조금 약간 레어인데 사실 프로버 머신의 원조는 너틸러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존에 굉장히 각광받던 그런 프로버 머신들은 사실 투박하게 생긴 게 또 어떤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얘 보시면 이제 사이벡스로 이제 구비를 해놓으셨는데 명기 중에 명기 단종되어서 구하지도 못하는 희귀 머신. 케이블보다 진짜 좋은데 꼭 많이들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왜 매력적으로 느껴지냐면 이게 뭔가 이 머신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이 머신이 이제 두신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컴팩트함. 그래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 너틸러스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좀 암이 좀 길기도 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8punch 패드에다가 머신이 생긴 모양 그대로 놔두고 하면은 진짜 괜찮아요. 아무래도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컴팩트하고 좀 실용성이 좋은 머신을 좀 구비하지 않았나.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코라는 브랜드의 이제 머신인데요. 여기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위에까지 다 박혀 있어요. 이 무게 자체가 MTS 롱풀이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뭐 날아가는 구간도 없을 뿐더러 두꺼운 튜빙에서 오는 그 장력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고 직결적으로 꽂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당기게 되는데 굉장히 이 튜빙 케이블이 두껍죠. 살짝 보시면 일반적인 와이어보다는 엄청 두꺼워요. 얘가 뭐가 좋다고 생각해서 두셨는지. 일단 뭐 래플다운이나 이게 롱풀이라든가 설계 자체가 워낙 이렇게 어려운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서 오는 운동감의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벨트의 어떤 소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좀 잘라봤거든요. 철사가 있더라고요. 너틸러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 안 꺾여요. 안 돼요, 잘. 벨트 특유의 어떤 오는 장점 플러스 철사가 들어가 있는, 제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MTS를 마치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거기서 오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플다운이 2대가 있는데 뉴텍 제품이랑 방금 이제 롱풀에서 설명드린 신코 제품 요걸 2대까지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제일 사용률이 높잖아요. 그 201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유텍은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유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대를 더 놨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피크 시간에는 래플다운이 제일 인기 머신이긴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감도가 좋고 괜찮은 머신이 신코다 해가지고 추가 주문을 한 거고, 그래서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이제 롱풀도 원래 유텍이었는데 신코로 바꾼 거고, 굉장히 호평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게 이렇게 쭉 미는 이런 형태의 머신입니다. 근데 이제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는 지점이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자극이 좀 셀 수가 있는데 힘의 그 길을 좀 내어주는 느낌이라서 사실 직결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서 오전에 했었었는데 이강 스포츠라고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하시는 그 회사가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너틸러스 숄더나 아니면 아스널 스트렝스 숄더나 꽤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런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 꽂아요. 어깨 유연성 좀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 좀 뭔가 하드코어한 운동감을 약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운동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놔뒀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센터가 막 엄청 큰 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말해서 좀 테트리스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만큼 왔었어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자르는 기준이 우리 센터에서 가장 고중량 다루시는 분들 딱 이거 20kg 2장 들어가는데 그 이상 못 밀리시더라고요. 약간 소위 말하는 헬창분들을 위한 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옆에 오시면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본 머신일 텐데요. 이게 아마 기훈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90년대 보디빌더들이 항상 당기던 그 머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그렇죠. 이렇게 당기면서 이 프레임이랑 자연스럽게 그립이 좀 변경이 돼요. 위치가. 좀 그런 점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전 머신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원가 절감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고 무겁다. 이렇게 해서만 만들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입 수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원가 절감이랑 어떻게 하면 좀 분해해서 부피를 줄일까. 좀 이런 고민들이 다뤄지면서 조금 그 운동감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뭐 핸들이 달려있는 프레임 자체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맞아요. 무게가 이제 속이 날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위로 움직여주면서 네. 그걸 잡아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뇌피셜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네. 그게 느끼는데 네. 진짜 궁금한 건 그거야. 이게 80년대 정도 머신 나온 거잖아.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 의도했을까? 저도 이게 똑같아요. 네. 요즘 와서는 네. 워낙 이제 과학자들도 붙고 막 역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막 만들었는데 네. 옛날 머신들을 써보면 물론 다 좋진 않습니다. 근데 개중에 좋은 걸 써보면 이걸 진짜 의도해서 했을까? 근데 옆에 보시면 제가 또 좋아하는 VR 시리즈 사이렉스 등 머신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세대를 거듭하면서 당기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쵸. 형태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방금 아마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 맥락일 것 같은데요. 통프레임. 분해를 생각하지 않는. 네, 그쵸. 예전에 폴링도어로 바꾸게 한 주범입니다. 아, 이 머신을 들으려고 네. 헬스장 유리창을 뜯어버리는 VR2 단종된 희귀기구 직결감과 단순함이 장점.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이런 케이블이나 이런 기술력도 지금이 더 좋죠. 통프레임에서 오는 그 감성과 운동감이 진짜 직결적이라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보면 너무 신구조화 아닌가. 왜냐면 옆에 보면은 번뜩번뜩해. 근데 이쪽 보면은 거의 고물상 느낌이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해명으로 보여. 해명이죠, 해명 맞아요. 어디서 뭐 이런 꼬물을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막상 해보면 다들 맞아요.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보여준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네, 느낌이 그쵸, 아니야. 그쵸. 이게 뭔가 뭐라 그러지? 당겨봐야 돼요, 네, 그냥. 네. 해봐야 되는. 좀 옆에 조금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클래식인가요, 설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거 왜 이거 레자 이거 5만 원이면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나름대로 추구하려다 보니까. 아, 잠깐만. 아니. 짐 파트라고 네. 그 있어요. 그 베어링도 다 팔고 부품 다 파는. 네네. 이게 시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산 거예요. 너틀러스 걸 꼭 쓰고 싶은데 네. 그게 없어서. 왜 그러냐면은 저 니트로 숄더 프레스 있잖아요. 네네네. 너틀러스. 그게 리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냥 감성적인 면에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약간 정신병. 너틸러스의 로잉, 뭐 랩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손목 그립의 자유도. 그래서 사실 이 머신 같은 경우 좀 두시고 계속 운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약간 아래로 좀 포물선이라 해야 되나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이 좀 약간 날아가거나 좀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좀 이런 것들이 없게끔 설계가 되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의도된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링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좀 의도된 것 같아. 페를 보시면 이제 익스텐션이나 컬, 뭐 레그 프레스 등이 있는데 뉴텍 3종 그리고 하나 좀 왜 아니죠? 아니. 약간 좀 네.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뉴텍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사이렉스 VR3 머신이 있습니다. 근데 VR3로 넘어와서 조금 신기해진 점은 돌려서 뭐 무게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건 또 왜 이렇게 이거 까면 또 새로 나오겠구만. 예, 이거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 애정이 좀 많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하체 운동을 하기가 좀 약간 요즘 좀 몸이 불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은 그냥 너네도 그냥 하지 마라. 이쪽 보시면 이제 뉴텍에서 나온 시티드 레그 프레스 있고요. 여기 보시면 뉴텍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것도 나중에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파나타 하이로우. 리건 그라임스가 운동하는 모습이 또 이제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저희가 클래식한 라인으로 쭉 설명을 해왔어요. 새로운 브랜드를 굳이 이제 파나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구 같은 거는 상향품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좀 이게 특이한 뭔가를 찾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게 파나타라는 브랜드고 펜타그래프라는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파나타를 리뷰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파나타가 무조건 페라리 가죽이다. 그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반은 맞고 어떻게 보면 반은 틀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트를 제작하는 아틀리에라고 하거든요. 그 아틀리에에서 하이엔드급 스포츠카 브랜드들의 시트를 실제로 제작을 해요. 또 페라리도 시트가 재질마다 다 다릅니다. 쓸 수도 있어. 그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셀렉을 할 수 있어. 네. 근데 무조건적으로 파나타라고 해서 이거 페라리 시트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 처음 보편화 될 때 제가 이제 그 리뷰를 쭉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살아남을 기계는 한 2개, 3개 정도로 보인다. 첫 번째가 이제 스커트, 두 번째가 이 하이로우. 실제로도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팔리긴 해요. 하이로우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어떤 이 축으로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 내가 이걸 세게 당기든 어떻게 하든 약간 뜨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런 구간이 좀 아무래도 좀 제한되는 어떤 기술력 때문에도 많은 인기를 받지 않나. 이제 아이솔레이터럴 로우 그리고 이제 프론트 풀다운 해머 스트렝스 이제 신품으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덤벨 존인데요. 덤벨 같은 경우에는 40kg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덤벨 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운동이잖아요. 뉴텍사의 이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좀 센세이션 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레이즈 머신이 처음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벤트 오브 머신도 가능하고 서서 이제 레터럴 레이즈 머신도 가능한 그런 뉴텍의 제품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뉴텍에서 나온 그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 있는데 이 레이즈 머신 같은 경우에 저는 운동감이나 이런 거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팔 길이에 따라서 조금 요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예전에 더 긴 버전 한번 담아본 적이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세대 파나타 딥스 머신입니다. 여러 가지 줄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립도 조절이 가능하고 굉장히 좀 무난하고 누구나 호불호 없이 쓸 수 있는 딥스 머신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굳이 이걸 샀었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그 요즘 그 돈씨? 사실 이게 약간 그돈씨 머신의 대표적인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면 딴 거 살 수 있거든요. CT 대 머신까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신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원래는 아스널 그 딥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약간 공 모양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중량이 되면은 손바닥이 너무 아프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님 근데 네. 그 운동하는데 손바닥이 아프면 몸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아프던데요? 그리고 옆쪽 보시면 해머 스트렝스 이제 로우 머신이 있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로 자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아틀란티스 티바로우가 있는데요. 이 가슴에 대는 패드가 있고 없고로 가장 많이 갈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의자까지 있습니다. 이 축이 이렇게 돼 있죠.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나에 좀 걸림 없이 움직이는 것도 좀 특징이고 그냥 앉아서 좀 티바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면의 활용이 좀 용이하고 허리 통증이 좀 없다. 자, 그래서 또 이동하다 보니까 옆에 보면 렉이 이제 3대가 있고 스미스 머신이 2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센터에 대한 애정이라면 다른 브랜드를 또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스미스 머신 2대가 또 뉴텍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뉴텍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직 남아있는 뉴텍 제품들은 차후 바뀔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스미스를 잘 안 써요. 사실 파나타 그 로우 머신들 제 같은 경우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프리웨이트 스페셜 슈퍼 로잉입니다. 네. 옆에 이제 해머 스트렝스 아이솔레터럴 그 로잉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오는 수축감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하나의 통 프레임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힘이 이 축을 따라서 전달이 돼요. 조금 더 수축에 용이한 느낌이 있다. 근데 저는 왜 슈퍼 로잉이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름 뭐 슈퍼 파워로? 구형이랑 신형이랑 좀 이렇게 구분짓는 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버전은 그냥 파워로우였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이름이 뭘까요? 뭐 울트라 슈퍼 뭐 그렇지 않을까요? 요것도 제가 아까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아까는 좀 밑으로 깔아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살짝 위로 당겨주는 느낌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패드가 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흉추를 조금 죽인 상태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설계가 된 게 아닌가. 죽이고 했을 때 조금 더 얘가 만들어진 그 제작 의도? 위로 뽑아지는 그런 수축감을 가져가기에 조금 더 용이했다. 등 머신을 그 똑같은 제조사를 3개까지 구비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뭔가 이 펜타그래프 특유의 구조에서 나오는 통제된 이제 부드러움, 중량감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으로 들어오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냥 파나타로 쭉쭉쭉. 그리고 25년에 그 오픈하는 5호점은 파나타 오피셜 센터로 이미 오. 기구 계약을 좀 한 상황입니다. 파나타 오피셜 기준이 뭔지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여쭤봤고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은데 일단은 파나타가 52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가. 52종? 네. 제일 심각한데 그 정도면. 사셨어요? 계약 끝내셨어요? 예, 계약하고 지금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펜듈럼 스커트가 있습니다. 펜듈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엉덩이 쪽으로 좀 고관절의 움직임이 좀 많아지는 형태의 이제 운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브먼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저희 문단속에도 나왔던 함서진 선수가 이제 제작에 참여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머신에는 이제 참여한지는 모르겠으나 함스쿼트? 함프레스? 함프레스. 함프레스? 함프레스라는 명으로 뭐 자기가 그 설계에 참여해서 했다는 머신들도 있는 브랜드니까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보니까 운동감도 나쁘진 않아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계신 거 아닌가. 이 펜듈럼 스쿼트라는 기구의 특성상 하드코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제조사든 펜듈럼 스쿼트는 다 무거워요. 그냥 이제 조금 더 이제 매니악한 면을 좀 더 채워주고 싶어서 펜듈럼 스쿼트를 한 대 놔뒀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클래식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사이벡스 레그 프레스인데요.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게다가 클래식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헤리티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도리안 예이츠가 그 템플짐에서 올림피아를 준비를 하고 운동을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도 개인 훈련장에 이걸 갖다 놨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요즘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조사들도 많고 네. 다들 잘 나와요. 뭔가 선택한 이유가 진짜 헤리티지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도리안 예이츠가 쓴 건 2핀이 아니에요, 3핀이에요. 원판 꽂이가 이제 2개 있는 건 이제 매물로 많이 나왔었는데, 도리안 예이치가 썼던 거는 3개의 그 핀을 꽂을 수 있는 거여서 이거를 구했을 때 바로 매입을 했다. 네, 근데 여기를 꽂으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네. 발목이 조금 위로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좀 그런 네. 좀 단점이 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성향상 이제 맞게 운동을 하려면 저는 발을 여기다 댈 거예요. 완전히 세워서. 너무 조금 고관절의 움직임이 커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저는 조금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본인한테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그 나쁘지 않고 부드럽고 잘 설계되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사이렉스 스미스 머신도 그렇고 이런 레그 프레스가 시간이 지나도 베어링의 롤링 감도가 되게 좋아요. 40년이 지나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사이벡스의 좀 신기한 점이다. 자, 옆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파나타의 스쿼트 머신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스쿼트의 이상적인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뒤로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이런 형태들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냥 요 스프링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좀 그 저항을 잡아내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하는 부하보다 좀 덜 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직결적이다라고 말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그 부드럽고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발을 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걸로 힙을 하겠다고 뭐 좀 이렇게 뒤로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렇게 나온 머신이 아니에요. 무릎부터 구부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해야 얘가 이제 만들어진 의도에 맞게 그 운동감을 가져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머신의 제작 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은 그 머신 회사에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그림을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게 뭐야 하는 약간 그런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제 해머 스트렝스, ISO 머신, 특히 인클라인 머신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좀 그런 평가를 이렇게 좀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스쿼트 머신과 동일하게 여기에도 이렇게 해머 스트렝스, ISO 머신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거든요. 이 해머 스트렝스나 파나타나 엄청나게 역사도 오래되기도 했고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로 그냥 생각 없이 밀어라 이런 식으로 설계된 머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인 하강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운동을 조집니다. 운동이 안 돼요. 그냥 견갑 그냥 풀고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이 그림 모양 그대로
흉추 들고 그대로 밀면 엄청 윗가슴이 제대로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후회부각적으로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밀어버리면은 아예 그냥 운동을 망쳐버리게 되죠. 알아서 어련히 잘 만들었으니까 해머 스트렝스가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1위 뭐 브랜드고 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섞지 말자.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궁금해요. 네. 헥스커트 머신이 있는데 사이벡스가 발목이 좀 살짝 열려있는 걸 했으면 네. 얘는 좀 약간 닫혀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도 살짝 발목이 누워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이벡스 헥스커트를 제가 이 지점은 아니고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는 불편했어요. 왜냐면 스타팅 포인트 하는 달려있는 레버 자체도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엉거주춤하게 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엄청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각도가 너무 서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각도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누워있는 너틸러스. 누워 있기도 하고 사실 레바가 위에 있는 거는 아스날 스트렝스도 있고 그쵸. 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왜 너틸러스를 샀냐? 더 싸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헥스커트와 동일합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점은 등받이에서 힙까지 감싸주냐 또 안 감싸주냐. 그쵸. 그 차이도 크죠. 이 차이가 또 달라요. 네. 요것도 누워있는 게 있고 서 있는 게 있어요. 운동감 자체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인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쪽 보시면 이제 글루트 머신 있고요. 이제 이너사이 머신도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유터에게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비판만 해서 좀 이게 칭찬을 하자면은 잠깐만요. 네. 이게 19년도에서 들어온 건데 이게 사실 손잡이가 없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유텍이 뭐 짧게는 막 몇 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구형 머신에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산 라인 자체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번거롭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들 것인데, 그런 보편적인 센터의 니즈는 유텍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 같다. 되게 네. 아름답다. 칭찬 받을 만하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아니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비판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파나타 등머신입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밖으로 벌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놓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이런 로타리 형식의 풀다운은 이제 운동 초보자가 풀다운류의 운동에 접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견갑골의 상방회전이라든가 하방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로타리 풀다운 자체가. 가장 이제 보편적인 걸로는 유텍의 어떤 로타리 풀다운이 있어요. 개선이 된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뭔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쭉 끝 지점에서 살짝 무게가 날아가는 좀 그런 느낌이 조금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로터리 형식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양쪽에 이제 스프링 형태의 이제 어떤 이게 진짜 펜타그래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수축점에서 네. 장력이 늘어나요. 그렇죠. 날려가는 포인트를 최대한 잡으려고 파나타에서 엄청난 좀 연구 개발이 된 머신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써보았던 로타리 풀다운 머신 중에서는 이 머신이 가장 뭐 날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직으로 당기는 운동이다 보면 추도 수직으로 세팅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형을 그리면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꼭 해봐야 되는 머신 중 하나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야외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살짝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네. 오늘 헬슐랭 촬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덕후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돼서 일단 너무나 반갑고요. 근데 우리 거의 토론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왜 1호점을 오라고 하신지는 알 것 같아요. 픽업 번쩍하고 이랬으면 뭐 2호점, 3호점을 오라고 하셨겠죠. 네. 좀 애착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게 전 제일 인상 깊었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어떤 그런 그 견해가 많이 들어간 머신도 있고, 클래식한 머신도 있고, 최신형 머신도 있고, 그래서 이 머신을 이렇게 단순히 이게 사업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회원분들이 그냥 좋은 머신으로 이제 즐겁게 운동하면서 기구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기구 하나 딱 들어오면은 CCTV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기구 잘 쓰나 안 쓰나. 아무튼 그거에 그냥 애정이 느껴져 진짜로. 네, 어떤 그런 대표라기보다는 좀 관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대체 이 송진유라는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해놨나? 이 기구는 어떤 선수가 썼을까? 이것도 보면서 좀 즐겁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